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자, 오늘은 우리가 전두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겠죠? 전두환, 80년대, 5공화국, 민주화 운동 두 개를 만나보게 될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 요거는 이제 전두환 집권할 때쯤,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를 끝냈던 게 바로 87년도의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전두환 80년대고요. 5.18과 6월 민주화 운동이 오늘의 핵심 주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첫 번째는 5.18 민주화 운동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이거는 조금 키워드를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아, 이거는 5.18이구나. 알아두면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전두환 정부, 5공화국이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가? 이것도 역시 키워드 위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월 민주화 운동인데 이거는 배경, 그다음에 전개, 결과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결과예요, 결과. 직선제로 개헌이 됐다. 이게 거의 높은 확률로 정답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되게 오래전으로 돌아갔죠. 1공화국 50년대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다. 끝났다. 뭘로? 4.19로 끝났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됐던 시기가 있었다. 그게 바로 장면 내각이고, 이 장면 내각은 약 1년 만에 문을 닫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들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이때부터 이제 박정희 얘기를 우리가 길게 했었는데 60년대 3공화국과 70년대 4공화국으로 좀 나눠서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개헌이 두 개 있었죠. 삼선 개헌 69년도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개헌 유신 개헌이 1972년도고 이때 독재 체제가 극에 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비 효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79년도에 YH 무역 사건으로 쭉쭉쭉 넘어와서 12.6 사태로 박정희가 사망을 하고 이 사건을 조사하던 신군부 세력이 이제 세력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은 최규하가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최규하가 가끔씩 등장을 할 거예요. 네, 전두환이랑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그 최규하가 잠깐 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친군부 세력이 12.12 사태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상관인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총장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체포를 하면서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던 사건이 12.12 사태고요. 이렇게 이제 광화문 앞에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지프차와 대포 이렇게 막 비치하면서 겁을 준 거예요. 자, 80년이 되고 나서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가에서는 여러 가지 민주화 요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라라는 이제 시위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유신 헌법에 따라서 운영이 됐던 박정희 정부가 무너졌으니 이제 그거를 겨울에 빗대서 이제는 봄이 와야 된다. 이런 이제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의 봄이고 여러 대학생들이 이런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군부 세력은 절대로 유신헌법을 폐지할 마음도 계엄령을 해제할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월 17일, 80년 5월 17일 기준으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청개구리죠. 그다음에 정치 활동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제스처가 취해지게 된 거죠.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저항이 특히 강했던 지역이 전라도 광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1980년 5월 18일부터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인데 전남대학교 앞에서 작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학교 진입을 막는 계엄군 사이에서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시위에 참여를 하고 더 잔인하게 진압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상승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급기야 대학생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되고 계엄군은 5월 21일 날 도청 앞에서 총을 쏘게 됩니다.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민들이
비무장 시민들이 죽게 되는데 이걸 소재로 한 영화도 굉장히 많죠. 뭐 지금 떠오르는 영화는 택시 운전사? 네,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웹툰으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이걸 소재로 되게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계엄군이 총을 쏘자 시민들도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예,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민군 대 계엄군 사이에 대치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이 어떤 군대냐면 계엄군은 군대 이름이 아니고요. 계엄령에 따라서 파견된 군대라는 뜻이에요. 계엄령은 또 뭐냐? 아,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왔네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내리는 명령인데 군인들이 그런 경찰의 치안 업무와 그다음에 그런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잠깐 동안 담당하는 거예요. 군인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박정희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령이 내려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광주 지역에서 특히 시위가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인들 중에서 특히 되게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공수부대, 지금의 특전사죠. 그 특전사를 광주로 내려보낸 거예요. 뭘로? 계엄군으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계엄군에는 공수부대도 있고요, 일반 보병, 육군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엄군은 어떤 뭐 UDT나 뭐 해병대처럼 그런 군대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다가 계엄령까지 설명을 했네요. 자, 계엄군 중에 이제 특전사가 있었다라고 했죠. 공수부대 그때 당시에. 당연히 시민군이 게임이 안 돼요. 마치 동학농민운동과 일본군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시민군은 많은 희생을 남기고 진압을 당하고 말죠. 네, 이런 상황이죠. 네, 사진 뭐 영상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을 피로 진압을 하고 나서 유신 헌법에 따라서 전두환이 드디어 1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합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를 운영을 해요. 삼청교육대는 뭐냐면은 길거리에 노숙자, 또 불황인들, 또 깡패들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체력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대처럼. 체력 단련을 시켜가지고 교화를 시키는 이제 그런 교육대라고 보면 되는데 인권 침해가 상당히 심했던 곳이죠. 막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거의 뭐 개처럼 이렇게 굴르게 했던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다쳐서 죽고 사고로 죽고 했던 곳이 삼천교육대입니다. 개헌 작업에 착수하죠.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임기를 1년으로 늘려요. 6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대신에 한 사람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단임제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간선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요. 대신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름을 좀 바꿔요. 그냥 선거인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또 마찬가지로 박정희 때처럼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투표하는 이제 그런 간선제가 시행이 된다. 자, 헌법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한 번 더 했겠죠. 그래서 전두환이 단독 출마해서 1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공화국이 막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5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5공화국은 강압책과 회유책을 같이 씁니다. 강압책은 뭐 반대 세력들을 간첩 혐의 씌워가지고 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시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언론 통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독재 정부의 모습이 강압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부 회유책도 진행을 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학원 자율화예요.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가는 그런 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에 그런 학생회 부활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이 자율화가 됩니다. 그래서 막 사복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데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써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경이 80년대예요. 거기 교실에 앉아 있는 여고생들을 보면 다 사복이에요. 사복. 네, 그런 시기가 있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세대일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여쭤보세요. 엄마는 교복 무슨 색깔이었어?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우리는 교복 없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밤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밤 이렇게 일정 시간이 되면은 사이렌이 울려요.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파출소에 잡혀가요. 거기서 밤새고 아침에 풀려납니다.
해외여행 자율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데, 프로야구가 이때 출범을 합니다. 지금 가을 야구 하고 있죠. 선생님이 응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삼성이랑 이제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오늘이네요. 네, TMI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로야구 출범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정치에서 스포츠로 옮겨가게 했었다. 그래서 회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독재 정권 지겹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 좀 뽑고 싶다. 라면서 직선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시위가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거예요. 80년대 내내. 그 와중에 운명의 1987년도에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을 하던 중에 박종철이 물고문 받다가 죽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에요. 87년 1월 15일 날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종철이 선배 박종훈의 소재를 알고 있다라고 여겨져서 끌려간 거죠.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다가 갑자기 억 하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라고 이 당시 정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책상을 딱 쳤더니 억 하고 쓰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을 은폐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직선제 개헌해라, 직선제 개헌해라, 전두환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시위를 합니다. 직선제 개헌을 해라라고 주장을 사람들이 하니까 4월 13일 날 전두환이 갑자기 TV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날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게 바로 4.13 호헌 조치예요. 호헌,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조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호하겠다는 헌법은 어떤 헌법인가요? 그렇죠. 간선제 헌법입니다. 간선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시위하지?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제 독재 정권 너무 지겹다. 이거 끝장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게 되잖아요. 그 와중에 연세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 사진, 이 장면, 이거를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김주열처럼 최루탄으로 죽이려고 이러면서 전 국민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네. 결국 이제 이한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한열은 이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6월 항쟁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결국은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위하는 모습이죠. 호헌 철폐하고 독재를 타도하자. 직선 개헌을 쟁취하자. 뭐 이렇게 태극기 들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6월 항쟁 이후에요. 자,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한열이 죽고 나서 이제 장례식의 모습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를 하자 결국에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헌을 하고 직선제에 따라서 다음 선거를 진행하겠다라는 선언을 6월 29일 날 하게 돼요. 그 선언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죠. 그리고 이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서 진짜로 9번째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한 사람이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단임제로 바꾸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게 바로 오늘날의 헌법이죠.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5년짜리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헌법이 오랜만에 다시 직선제로 바뀌게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대 대선이 열리게 될 텐데 과연 누가 당선이 될까요? 기호 1번 노태우, 기호 2번 김영삼, 기호 3번 김대중이네요. 자, 노태우는 여당, 김영삼과 김대중은 야당, 여당, 야당, 야당.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